본인이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나 이거 쩐지 역할 했고 내가 냈다. 여기 돈 어느 정도 넣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통정거래 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또 대리 투자를 맡겼다라는 것도 본인 입으로 또 시인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예, 알았으면 이렇게 인터뷰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몇십억을 이제 투자한 거고 그것도 대리 투자를 맡겼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거에 가담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아직 뭐 수사가 결과 나온 그쵸.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렇죠. 권평론가 보시기에는 단순히 돈 잃은 투자에서 돈 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고 네. 뭔가 조금 가담의 정도는 있어 보인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주가 조작에 쓰일 수 있다는 그 인식을 했다 그러면 미필적 인식인 거죠. 김태열 정치쇼 3부 오늘 경제 끌어올려 시간은 변옥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투자자들은 속이 타시겠지만 지금 끌어내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네. 네. SG증권발 주가 폭락 상태. 사실 SG증권은 죄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SG증권발 주가 폭락 상태 이렇게 언론에서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요거? 자, 진정 아까 며칠 금요일인가요? 네네. 소폭 반등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뭐 소폭 반등은 했지만은 너무 사실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주 소폭.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한 13% 종가로 본다 그러면 뭐 올랐다고 보지만은 금액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세 발의 피다.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사실 SG발 폭락 사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게 이게 이제는 불법이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냐는 얘기는 주가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의문점 하나 풀렸어요. 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 뭐 불경기다 그다음에 뭐 기업 안 좋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주가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네.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저 이번 사태 때문에 역시 이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그 의문점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 조작 세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전반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좀 퍼져 있다라는 것이 저는 요번에 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 통정거래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 조작 이 네. 종목의 그래프들을 막 보면 이게 호재 공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한 데가 자원 개발을 했어. 뭐 신약 개발했어. 뭐 호재 띄우면서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분을 매집했어. 이러면서 호재성 공시 띄우면서 그냥 상한가 팍팍팍 치다가 뚝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 많이 그랬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이번에 사태 터졌던 게 그런 그 어떤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삼천리인가요? 거기는 맞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요. 하루에 1%씩 올려가지고 야, 그 3년을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했네. 금융당국도 눈치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 그 시스템 안 걸리죠. 1%씩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눈치를 못 챘고. 근데 실제 그 8개 종목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확실히 작년도 한 5월부터 급격하게 그래프가 이제 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작년 한 5월부터는 급격하게 이제는 매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대는 이제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이제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정거래. 그러니까 자, 통정거래라는 건 뭐예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이제 매수와 매도를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8개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유통 주식 수가 적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딱 조작하기 딱 좋죠, 이게. 왜냐하면 조금만 사도 올라가게 되고. 예를 들면은 원래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시장에다가 100주 내다 팔면 그럼 뭐 우리 검평론가가 사든 밖에서 민PD가 사든 뭐 사는 건데 통정거래는 제가 플레이어 권 맞습니다. 내가 10초 후에 100주 내놓을 테니까 바로 받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뭐예요? CFD?
네. 차액 결제 거래?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확 폭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CFD를 뭐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없는 주식을 내가 살 수도 있고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주에 한 6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제 만주 산다 그러면 6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6억 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FD를 활용하게 됩니다. 파생 상품인데 증거금이 한 40% 돼요. 그러니까 6억 원의 증거금 40%라 본다 그러면 나는 2억 4천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한 3억 6천 어디서 마련하느냐? 증권사가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좋은 수익이 되니까 빌려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빌려서 이제 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익이 나면 그만큼 이 수익이 나는 거고 한 2.5배 레버리지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차익만큼 증거금을 이제는 깎이게 됩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증거금 요구하겠죠. 더 채워넣어라 통장에 계좌에. 근데 내가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스템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CFD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그 누군가가 배신한 거죠. 그 누군가가 이제는 전략 매도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융 당국이 수사 들어간다는 낌새를 챈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썰이긴 한데 그냥 지금상 본다 그러면 그게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수사 들어간다고 어느 그 누구가 정보가 빠르신 분이 듣고 나서 아마 작전 세력이 조만간 팔 거다. 라는 이제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전략 매도해서 빠져나온 거죠, 먼저 빠져나오니까 나머지 세력들도 타타타 던지고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청산이 돼버린 거.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주가 조작할 때 작전 세력들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만약에 작전 세력들끼리도 맞아요. 쩐주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는데 가장 믿지 못할 때가 물량 털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가 먼저 터느냐. 누가 먼저 터느냐. 그때 이제 서로 저쪽에 먼저 터가 거기서 공조들이 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물량 털 때 일부가 먼저 털었다? 네, 그렇죠. 일부가 먼저 털고 그다음에 사실 조금 이제 또 깊게 들어가면은 아마 같은 작전 세력은 아닌데 일단은 대주주 그 기업이 이제 대주주가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작전 세력과 뭐 짰다는 표현은 아닌데요. 미리 알고, 그부 정보를 미리 알고 먼저 매도를 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 딱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매도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보니까 핵심 피의자 내가 라덕연 씨,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라덕연 씨 인터뷰도 얼굴도 드러내고 이제 인터뷰도 하는데 본인은 손실을 많이 봤다. 왜? 이 폭락 사태 전에 다우키움의 김익래 회장하고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이 600억 400억씩 주식을 먼저 팔았다. 거기서 먼저 팔아가지고 돈을 챙겼으니 그쪽이 주범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우키움의 김익래 회장 보니까 증여세 내려고 내가 판 거지 이거랑은 상관없어. 그랬더니 다시 라덕연 씨가 증여세 뭐 100억이면 되는데 뭐 600억 원어치나 파냐. 그쪽에 먼저 알고 빠져나간 거래 거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게 밝혀지는 거는 조만간 아마 검찰에서 밝혀질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4조 이상 돌아가는 증권회사 그룹 회장이 사실 주가 조작이랑 같이 연계됐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회장이 주가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경영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아마 감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공식적인 입장은 그냥 증여세 마련하려고 팔았다.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금강원? 그렇죠. 금강원의 남부지검.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지금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인데 과거에 이제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아시겠지만은 14년도에 설치됐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없앴다가 이번에 부활했어요. 요번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권에서나 자본권에서는 진짜 무서운 조직으로 그렇죠. 이거 한번 걸렸다 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금감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만한 여의도 선수들이 다 가 있거든요. 선수 다 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걸리면 못 벗어나요, 진짜. 근데 여기가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이 기관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드러납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왜 돈을 많이 잃었어? 돈 이런 거보다는
인터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조의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초반에 본인이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나 이거 쩐지 역할 했고 내가 여기 돈 어느 정도 넣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통정거래 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또 대리 투자를 맡겼다라는 것도 본인 입으로 또 시인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알았으면 이렇게 인터뷰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몇십억을 이제 투자한 거고 그것도 대리 투자를 맡겼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거에 가담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아직 뭐 수사가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렇죠. 검평론가 보시기에는 단순히 돈 잃은 투자에서 돈 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고 뭔가 조금 가담의 정도는 있어 보인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주가 조작에 쓰일 수 있다는 그 인식을 했다 그러면 미필적 인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게 되면은 처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걸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야 되겠죠. 이거를 주가 조작에 쓰이는 점주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요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임창정 씨는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뭐 자세한 거는 조사 결과 봐야 되고 요거는 일단은 우리 검평론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번에 단순히 이거 SG 사태뿐만 아니라 뭐 전방위적으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본인의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칼을 들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들이대고 아마 어느 정도의 주가 조작 사태는 밝혀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주가 조작은 뿌리 뽑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진짜 개미 투자자들 피를 물리는 거 저도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